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간다던 제게 친구들이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결혼할 거야? 그렇다니까. 왜 자꾸 물어보고 그래?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진짜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니네 부모님도 반대하신다며. 그럼 어떡해. 이젠 방법이 없잖아. 제가 심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방법이 없긴 왜 없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친구들이 저를 에워싸고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을 녹음기 마냥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기에 제가 고개만 떨구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순식간에 제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며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그 인간 만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암튼 넌 착해 빠져서 문제야. 게임을 조금 많이 해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게임을 조금 많이 해? 그게 조금 많이 하는 거야? 게임하느라 약속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허구한 날 바람 맞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거기다 홀시어머니까지.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야. 나도 그건 아는데 지금 내가 임신 상태잖아. 부모님도 반대하고 있던 와중에 친구들까지 그랬으니 저도 모르게 서러운 마음이 들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미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워낙 안 좋은 소리만 들었던지라 선뜻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저를 빤히 바라보던 시어머님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넌 대체 이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결혼하겠다는 거니? 멀쩡하게 생겨서는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 시어머님이 툭툭 내뱉듯 말을 하고 있었기에 더욱 주눅이 든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요.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나갈 거면 나가고 하나만 해.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얼떨결에 거실로 들어갔어요. 뭘 멀뚱멀뚱 서 있어. 앉지 않고. 네, 밥 먹어야지. 얘기는 들었다. 지금 몇 주라고? 8주쯤 됐습니다. 그럼 배부르기 전에 얼른 식부터 올려야겠구나. 대체 이런 인간을 뭘 믿고는?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남편이 짜증스레 말을 했고요. 엄마, 아까부터 자꾸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뭐가 어쨌다고? 그걸 몰라서 물어? 직장도 변변치 않아서 당장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그거야 우선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랑 계속 하다가 괜찮은 직장 알아볼 건데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아. 직장은 둘째치고 너 그 게임이나 그만해. 종일 게임하다가 아르바이트 쫓겨난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그니까 그만 좀 해. 이제 내 자식도 세상에 나오니까 나도 열심히 살 생각이야. 제발 좀 그랬으면 소원이었겠다. 남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어머님이 콧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그러게 남자 보는 눈 좀 키웠으면 좀 좋아. 네 팔자도 참 박복하구나. 시어머님이 남편을 대하는 것과 저를 대하는 것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시어머님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던 것이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어머님은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 뒤 우리는 급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러오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난 뒤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 마냥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님마저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안 변할 것 같더니만 꼴의 가장이라고 변하긴 하는구나. 당연하지.
나 이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 남편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외쳤어요. 비록 작은 회사이긴 했지만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식 일자리도 구하고 한동안은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몇 달 가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터졌답니다. 그 일로 인해 회사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하필이면 그 회사 직원 중 한 사람이 게임을 좋아하면서 발단이 되었답니다. 회사가 끝나기 무섭게 그 직원과 함께 PC방으로 가서 밤을 지새우며 외박을 밥 먹듯 했거든요. 다시 게임을 시작한 남편은 거기에 푹 빠진 채 밤새 게임을 하느라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직원도 남편과 함께 결근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하네요. 얼핏 듣기로는 사장이 평소 그 직원의 근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는데 우리 남편까지 가세해서 그러고 있었으니 사장 입장에서는 더욱 골치가 아플 수밖에요. 결국 남편과 그 직원 둘 다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부터 남편은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어요. 그때 당시 시어머님 집에 얹혀 살았기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곧 있으면 네 자식이 태어날 텐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저 컴퓨터를 내다 버릴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뭔데 버린다고 한다 그래? 이거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 만약에 저 컴퓨터 없어지는 날에는 나도 같이 집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집을 나가? 그럼 네 처랑 네 자식은 어떻게 할 참이야? 그러게 왜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해서 멀쩡한 네 처를 불쌍하게 만들어. 몰라.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배가 땀사만한 네 처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 편의점 같은 데는 별로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할만하거든. 남편이 구체적인 일자리까지 거론하며 제게 말했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뒷목을 잡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막 씹으려대고 있어. 시어머님이 있는 힘껏 남편의 등짝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길을 못 펴고 사는 거 아니야. 뭐? 길을 못 펴? 시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고 있었지만 남편이 귀에 이어폰까지 꽂고는 이내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써서 키웠는데 이게 다 내 업보다 업보야. 라며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달려들어서는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이 길길이 날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딱 봐도 전생의 악연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시어머님 같은 분한테서 그런 남편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도 남편은 그저 나몰라라 한 채 관심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제 산후조리를 해주며 제 곁을 지킬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며 남편이 짐을 싸서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혔지만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시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들을 돌보면서 시어머님과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란 인간은 집을 들락날락 하더니만 어느 순간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몇 번이나 이혼을 할까 고민을 했지만 아들이 걸리기도 했고 제게 너무나도 잘해주는 시어머님을 홀로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힘든 시간 속에 우리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된 채 엄마와 딸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제게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너 아직도 있었어?
아니, 남편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데 왜 버티고 있는 거야? 네가 이러니까 내가 더 정이 떨어지는 거야. 무슨 거머리도 아니고 진짜 징글징글하다. 다 필요 없고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한참 만에 들어와서 그게 할 소리야? 그동안 당신 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다 필요 없고 지금 짐 싸서 당장 나가. 난 이제 이 여자랑 살 거거든. 이번에 진짜로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운명의 여자를 만났으니까 너만 조용히 나가주면 돼. 뭐? 운명의 여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성큼성큼 걸음을 옮긴 시어머님이 그 둘 앞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 바람에 여자의 눈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뭐? 운명의 여자? 뭐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어. 아가씨도 정신 차려. 이 인간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알기나 해? 이 인간이 무슨 사탕발림으로 아가씨를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씨 신세 망치기 싫으면 지금 톡 끼는 게 상책이야. 시어머님이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버럭한 채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번에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놈이 하는 사랑은 어떻게 된 게 1년을 못 넘기냐? 그게 사랑이냐 이놈아? 그냥 날도둑 놈이지. 시어머님이 남편의 등짝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널 애지중지 키운 게 원통하다 원통해. 시어머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방바닥을 두드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여자 입에서 경악스러운 말들이 터져나왔는데요. 뭐야, 완전 개판 5분 전이네? 난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 구질구질한 거지잖아. 그동안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우리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경희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놈의 집구석 진짜 지긋지긋하네. 남편이 여자를 따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이 갑자기 잔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난 괜찮다. 너야말로 많이 놀랐지?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머님 요즘 들어 기침도 많이 하시고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어서 몸도 조금씩 고장날 때가 된 거겠지.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정도면 아주 선방한 거 아니겠냐?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이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머님 안색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내서 저랑 같이 병원에 한번 가봐요. 아서라, 내 몸은 내가 알아. 괜히 병원 가봤자 이런저런 검사만 하고 돈만 들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래요.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세요. 괜찮대도. 시어머님이 극구 말렸지만 며칠 후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검사를 하던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해 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어요. 놀란 제가 물었지만 의사는 그저 큰 병원에 가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 뒤 우리는 다시 대학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며칠 뒤 시어머님이 폐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말에 구역질이 치밀고 머리가 핑 돌아 아찔해졌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님만 믿고 살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의사 말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로 완치가 어렵다는 말을 했고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식이라고는 당신 혼잔데.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아무튼 나 지금 바쁘니까 전화 끊어라. 남편이 인간 말종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제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난 뒤 남편은 더욱 개차반이 되어갔는데요. 막무가내로 제게 이혼을 요구해왔거든요. 남편의 행동에 망연자실한 채 제가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만 보던 시어머님이 어느새 제 가까이로 다가와서는 제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어.
이 정도면 살 만큼 살았는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난 그저 네가 걱정이 될 뿐이다. 하필이면 저런 망나니 같은 인간을 만나서 네 팔자도 참 기구하구나. 지금 어머님이 제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긴 왜 아니야. 난 이제 살 만큼 살아서 더 바랄 것도 없다. 우리 손주랑 네가 걱정이 돼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지. 어머님, 치료받으면 되는데 눈을 감다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님은 오로지 우리 아들과 제 걱정만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 시어머님은 더욱 심각해져만 갔어요. 나중에는 몸이 나뭇가지 마냥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는 말을 했어요. 내 말 잘 들어라. 그동안 내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꽤 있거든. 그걸로 병원비 내고 나머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잘 챙겨야 한다. 보험이요? 내 친구가 오래전부터 보험 일을 해서 생명보험부터 이것저것 드러났었어. 그때는 그 친구 도와주느라 이것저것 드러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들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마도 보험금이 꽤 될 테니 그걸로 우리 손주랑 잘 살아야 한다. 개차방 같은 그 인간한테는 보험 얘기 절대 꺼내지도 말고.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일까요? 얼마 뒤 시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끝내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놀랍다 못해 소름까지 끼쳤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결국 우리 아들과 제가 상주 자리를 지켜야만 했는데요. 친척도 별로 없었던지라 장례식장에 아들과 제가 멍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친정 부모님이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인간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그 여 말을 안 듣더니만 이게 무슨 꼴이야 이거사. 엄마 손자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우리 아들 낳은 건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친정 가족들만이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참으로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한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시어머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둔 뒤 잠시 추모르라고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영희 며느리지요? 아, 네, 제가 며느리입니다. 난 영희 친구예요. 혹시 영희한테 내 얘기 들은 적 있나요? 그럼 혹시 보험하신다는 그 친구분이신가요? 맞아요. 영희가 내 얘기를 했던 모양이군요.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귀뜸해 주셨습니다. 제 말에 친구분이 고개를 끄덕이다가는 장례식장을 두리번거리며 다시 물었어요. 역시나 영희 아들은 오지도 않았나 봅니다. 아, 제가 몇 번이나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괜찮아요. 영희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사람 되게 글러먹은 인간이라. 친구분이 잠시 한숨을 내쉬다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희가 생전에 나한테 부탁을 몇 개 하고 갔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장례식 끝나고 나면 나한테 연락 좀 해줄래요? 어머님께서요? 제 물음에 힘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친구분이 제게 명함 하나를 건네고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친구분은 발인이 끝나고 낙골당까지 같이 가서 시어머님 배웅을 해드리고는 마지막 날 제게 꼭 연락하라는 당부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들과 둘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한두 달가량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 친구분이 준 명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갔는데요. 그날 저는 그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만 보니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놀라지 말고 들어요. 사실 영희는 결혼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네? 결혼을 안 해보다니요? 영희가 애지중지 키운 그 개차반 같은 아들놈은 영희 친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영희한테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빠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오빠 아들을 데려다 키운 겁니다. 영희 올케 언니가 몰래 야반 도주하듯 도망갔거든요. 친구분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새어나왔기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분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분 말에 의하면 오빠 부부의 핏줄인 남편을 시어머님이 데려다 키웠다는데요. 그 바람에 결혼도 못하고 홀로 사셨다고 하네요. 언젠가 남편에게 얼핏 듣기로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었는데요.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기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한동안 이야기를 듣던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저기 죄송한데 그럼 우리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지. 중학교 때인가 알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친엄마 찾아간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참 안타까웠던 것이 그 인간이 지 아빠를 안 닮고 지 엄마를 쏙 빼닮았더라 그 말이야. 그 인간 엄마도 참 답이 없는 인간이었거든. 그러니 그러고 집 올라갔겠지. 암튼 그때부터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리고 다녀서 영희가 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찌나 딱하던지.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친구분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 보험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새댁이 결혼하고 난 뒤 영희가 급히 나를 찾아와서는 보험 수익자를 며느리로 지정해달라고 하더구만.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말이야. 그리고는 바로 변경하고 갔어. 네? 어머님께서요? 아마도 영희는 일이 될 줄 미리 알았던 게 아닌가 싶어. 모든 보험의 수익자를 며느리 이름으로 바꿨어. 영희가 말하길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새 출발해서 잘 살라고 하더구만. 그니까 그 인간이랑 바로 이혼하고 그냥 맘 편히 살도록 해. 영희 말로는 그 인간이 집 나갔던 친모랑 연락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 친구분이 제게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시어머님 덕분에 저는 아들을 키우며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몇 달 정도가 지나자 역시나 남편이 찾아와서는 제게 이혼을 요구했기에 저도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바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제출하던 남편이 양육권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양육권 친권은 네가 가져가고 엄마가 살던 집 그냥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 안 한다고 맹세해. 그니까 살면서 나한테 양육비를 달라 마라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나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이야.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키워주신 어머님께 죄송하다거나 슬프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 친엄마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게 뭐가 있어. 암튼 우린 이제 남이니까 이혼 절차 끝나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라며 남편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협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남편과는 연락이 끊겼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잘 살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 남편이 수소문을 한 것인지 뜬금없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재결합을 하자고 빌어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단박에 내쫓아버렸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버는 족족 친엄마에게 다 뜯기면서 살았던 모양이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데다가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해져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전 남편이 아들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빌어대고 있지만 저는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핏줄이 뭐라고
키워주신 엄마는 나몰라라 한 채 친엄마를 찾아간 것인지 결국에는 천벌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지금도 해마다 돌아가신 시어머님 제사를 지내면서 살고 있는데요. 친정 부모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주신 시어머님이 많이 그립기만 하답니다. 시어머님과 약속한 것처럼 우리 아들 잘 키우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사부의 TV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세요.